자, 보시죠. 문제 62번입니다. 정비법,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광시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정구역,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고, 구청장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상 광시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 사유로 틀린 것은, 팥죽 할머니 5글자 몇 년요? 5년이죠. 그냥 답 5번이고요. 둘째 줄에 4년 X요. 5년. 책 보시죠. 책의 195쪽이요. 195쪽. 3-12.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10년짜리 시간표에서 예를 들면 A 재개발 2016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 지나도록 안 나오면요. 첫 번째 건요. 3년 지나도록 안 나오면 해제해야 된다. 정비구역부터 추진에 몇 년요? 2년. 안 들어오면 해제해야 되고, 추진부터 조합 2년. 안 들어오면 해제해야 되고, 7번요. 2년. 건너고 2년인데 이거 없이 가면 몇 년요? 3년. 조합에서 설계도 3글자 몇 년요? 3년. 팥죽 할머니, 재개발 사업 토지성 소유자가 할 때 팥죽 할머니 처음 시청 다녀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사업 시행 계획이죠. 5년. 이상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예요. 그냥 지금 읽은 그대로예요. 문장 읽는 거 필요 없고, 그냥 5번만 틀린 거죠. 5번, 토지성 소유자 팥죽 할머니, 재개발 사업으로, 팥죽 할머니, 정비구역, 지정구 지날부터 4년 X, 5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63번 문제예요.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이 틀렸죠. 조합장을 포함한,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군데를 틀어놓게 하니까 막 말 이상하게 꼬이는데, 포함한 X,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X. 그림 S,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그림이 여기는 없죠. 조합을 보시죠. 조합을 보면요. 조합원이 주인이고,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이 있고, 아까 개발법 어딘가 있었고요. 전체, 중요한 건 전체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어지간한 거 결정하려고 대의원회, 그 다음에 집행부,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회, 조합장과, 이사, 감사가 있죠. 이쪽은 의결 파티이고, 뭔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쪽은 집행인 거죠. 그래서 의결과 집행은 당연히 구분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조합장은 총회 사유를 봐야죠. 대의원의 사유를 봐야죠.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출판요.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 후 사선거 구형. 동의서 기재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선거 구형. 조합 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나 사선거 구형.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사선거 구형. 동의를 처리할 수 없다. 복잡한 얘기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요. 뭔가 7번 보시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51명 이상, 75명 이상, 또 그 뒤로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했습니다.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거 빼 할 수 있죠.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뺄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 처음 시작하는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인 거죠. 표시하시고요.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는 며칠 지나고 나면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구매했어도, 며칠 안에는 반품시킬 수 있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반품할 수 없잖아요. 그거 같은 거라고요. 셋째 줄에 30일 지났으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30일이 안 됐다 하더라도, 넷째 줄에 창립총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했고, 창립총회까지 했는데, 그 뒤로는 빼라고 할 필요가 없죠. 빼라고 할 이익이 없다고요. 동의를 처리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조합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의 아내, 조합원이 된다. 재개발은 강제가입, 재건축은 동의자만 조합원. 동그라미 4번. 토지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 480명 공유하고 있으면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한다.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얘는 또 조합이 없죠.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틀린 거 3번이었고요. 64번 문제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틀린 것은 책에 196쪽이요. 196쪽.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직접 꽃갱이 들고 나가서 집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고 하는 거 아니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시행자가 정해지면, 조합이 서면, 소유자가 서면, 시장구수 주공지정개발자가 정해지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요. 3-16 시공자 선정,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공자를 선정하냐고요. 각각마다 다 시험에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책 196쪽 3-16이요. 책이요. 두째 줄이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섰죠. 그럼 중요한 거니까 어디에서요? 총회에서 어떻게 해요? 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아래 조합이요. 100인 조합은 지금한 조합이지만 조합이죠. 언제요? 조합 설립인가가 있으면. 중요한 거니까 어디에서요? 총회에서요. 지금한 조합 규모도 작으니까 뭐고요? 정관의 자치 약속, 정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재개발 토지성 소유자, 파축 할머니 처음 시청 다녀오실 때가 언제라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은 후에 자치 약속,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공적사유 8가지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주지가 들어가죠. 시장수, 주공, 지정개발자는 예외적 시행자로 확정 발표가 되면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그때에는 7번 보시죠. 소유자 조합을 지키고 시주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합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뜻을 반영하라고요. 우리는 A 업체를 원한다. 그러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문제 봐서요. 문제 지금 표현 그대로이고 미음만 제일 아래줄만 틀렸죠. 그러면 세 번째 동그라미 시장수등이 직접 시장구수등이 직접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특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성급고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이같이 시공자 선정의 경우 주민대표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민대표회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가 됩니다. 5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5번이요.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답은 1번이죠.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미안해요 잘못했어. 아니면 이제 그 문제가 다 끝났다고요. 복권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유예기간 중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빵에 있어요? 집에 있죠. 집에서 빵 먹고 있지만 빵 사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죠. 동그라미 3번 주택조합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업무대행사, 임직원, 직원이 위문이 되면 안 되죠. 계약 관계인 거지.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 맷들 주 끝에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반성하라고요. 반성. 두 글자 2년. 5번 미성년자 안 되죠. 됐고요. 다음 쪽이요. 68번 사용검사 후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책 쭉 넘어와서 301쪽이죠. 사용검사 후 집을 다 받았습니다. 땅과 집을 다 받았는데 그 다음에 땅 주인이 새로 나타났다는 거죠. 집장사 A가 B 100명에게 땅과 집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좀 지나서
시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저 못된 내 이놈 처음 큰일 날 뻔했네. 내 땅 뺏길 뻔했네. 날아갈 뻔했네. 시할아버지가 땅 주인이 됐다고요. 땅 주인으로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뭐 그러면 지금 누구 잘못이에요? A 잘못이죠. 그러니까 시할아버지 땅이 크면 그 민법에 재밌는 관계로 가고 땅 주인 따로 있고 집장사 따로 있고 구분 소유자 따로 있고. 근데 이게 얼마 미만이면요. 5% 미만이면 그러니까 이 B들이 아이고 할아버지도 화나시죠. 근데 법에 돼 있으니까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러니까 매도 청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요거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66번 문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맞죠. 그러니까 소유자들은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대표자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자 세 글자 3 얼마요?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자들은 4등급이고요.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에 따라 사용공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에게 4등급이고요. 해당 토지를 공시가로 공시가 X여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민사특별법 민법 쪽 보니까 합의에 의한 가격 공시가 X 뭐고요? 시가이죠. 시가.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가격이고요. 시가.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시가죠. 동그라미 3번.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X요. 그러니까 전체에 얼룩 생겼다가 전체에 얼룩이 같이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사용검사 매도 청구 아래라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되고, 동그라미 5번. 사용검사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 X, 2년 이내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4등급이야.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 A 잘못이죠. 67번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밑에서 숫자 줄여. 관이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기준이다. 틀린 것은 그러니까 5번 미음이 틀렸다는데요. 5번은 당연히 그냥 틀렸겠죠.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문에 동그라미 4가 리을이 5대1, 동그라미 5번 미음이 5대1. 그러면 그 박스를 보시면 박스에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 직준으로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얼마를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궁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그러니까 얼마를 초과하는지요인데 그게 똑같으면 그걸 나눠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글자 이해되세요? 글자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 몇 대 1이고, 그 다음에 85, 국민적 규모 85 이하 청약 경쟁률 몇 대 1. 이게 같으면 이걸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틀렸고, 그게 5대 1이고 10대 1이랍니다. 그런가 보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시간 남으시면 보시고, 외울 게 있고 안 외울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개법 약하시면 그러니까 공법 95점 나와야 되면 다 외우시고, 그러니까 책 299쪽이요. 그러니까 책 299쪽에 그러니까 5-21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있고요. 그 가운데 지정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는 거기는 이제 집값이 펄쩍펄쩍 뛰는 곳이죠. 3개월간 주택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고 등등등이 있고, 제일 아래 청약 경쟁률 2개월간 5대1 초과, 2개월간 85 이하 10대1 초과. 그 다음에 오른쪽 칸에 투기과열지구에 역시 제일 아랫줄 2개월간 청약 경쟁률 5대1 초과, 2개월간 청약 경쟁률 10대1 초과. 우선 문제 보시면 문제 한 장 넘어와서요. 문제 한 장 넘어와서 그러니까 70번 문제. 그러니까 70번 문제에 박스에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과열지역이 있죠. 과열지역의 직준으로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 모두 5대1 초과했거나 궁택 규모
구무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10대1 초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약경쟁률 초과는 비슷하게 하고 똑같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의 앞쪽이요. 67번 답은 5번이고 68번이요. 그러니까 주택법령상 지역, 주택조합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묶음으로 옳은 것은 68번 문제는 뭐 간단한 68번 문제 어디다 쓰시고요. 그 지역 언저리에다가 뭐 꽃피는 팔도 강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팔도 플러스 제주도. 그러니까 전국을 8개 도와 제주도로 나눈다고요. 그러면 뭐 거긴 뭐 있는 거 괜히 뭐 그 글자 짚는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경기도와 주변, 서울, 인천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충남과 주변, 그러니까 충남과 그러니까 세종, 대전 포함되겠죠. 충북, 그러니까 전북, 전남과 주변, 광주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경남과 그러니까 부산, 그러니까 울산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경북과 대구, 뭐 PTK 맞죠? 강원도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4번이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경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충남, 가운 두 번째 칸에 충남과 대전, 세종, 시 다음에 사선 긋고, 충북은 팔도강산 그러니까 별개로 가고, 동그라미 2번 전남에 광주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다음에 사선 긋고, 그러니까 전북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구와 경북 사선 긋고, 대구 경북 TK 따로 있고, 북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따로 있고, 일상적으로 그렇습니다. 5번 제주도 따로 있고, 강원도 따로 있고, 뭐 요즘에는 선거 때 좀 그러니까 덜 나와서 덜한가요? PK, TK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69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틀렸죠. 원룸형은 60 이하 X 얼마 이하고요? 50 이하이죠. 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책 292쪽. 그러니까 292쪽. 그러니까 5-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첫째 줄 공동주택의 아연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으로 구분되고, 둘째 줄 셋째 줄 첫 번째 간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이고, 그러니까 뭐 그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에다가 두 줄을 더 쓰시죠. 300세대 미만 도시지역,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거죠. 둘째 줄이요. 단지형은 85 이하이고, 단지형에는 아파트 없고,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연립 다세대이지만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한층 더 얹어서 5계층까지 할 수 있고, 셋째 줄 원룸형은 50 이하, 그러니까 30 이상이면 그러니까 투룸으로 할 수 있고, 원룸형은 아연다가 다 된다는 거죠. 뭐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5-5번 그러니까 주차 문제로 갈등 생기니 섞어짓지 마라. 한동에 섞어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69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문제가 원룸형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하늘로 들어오고 욕실 부엌은 당연히 설치할 것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지하에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습기 때문에 또 햇볕도 못 받고 생활이 어렵죠. 동그라미 2번 욕실 보일실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이 원룸이고, 다만 주거 전용 면적 30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 투룸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하나의 건축물에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과 그다음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함께 건축하는 건 허용된다. 그럼 당연히 뭐 꼭대기층 집주인 있죠. 동그라미 5번 원룸형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적용되지 않는다에다가 세 글자 뭐가 있고요? 도경관 쓰시고요.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 다 써야죠. 도시형 그러니까 생활주택. 그 다음에 경제 자유구역, 그러니까 관광특구, 그러니까 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있죠. 다음 70번 문제요.
그래서 틀린 것은 뉴는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중에서 과열지역, 위축지역 중에 가 5대1, 10대1이죠. 가번이 5대1, 10대1이니까 그 지문에서도 동그라미 2번 디귿이 5대1이 아니라 10대1이라고요. 그냥 문제도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지금 이 선생님께서도 그 뭐 세부적인 숫자들을 다 외우라 지금 그거 아니죠. 청약 경쟁률이 써져 있고 85 이하 청약 경쟁률이 써져 있으니까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국어 수준의 아주 간단한 수준의 내용인 거지. 그 숫자를 외워야 됩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있는 이런저런 뭐 몇 달인지 몇 %인지 그런 것들을 꼬았겠죠. 71번이요. 주택법 전명의는 제한되지만 아닌데요. 아파트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한 X요. 특별히 정해진 곳에만 아파트를 지유주택 사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요. 301조. 대한민국 자본주의요, 공산주의요? 자본주의요. 당연히 사업할 수 있다고요. 책의 5-27. 5-27 지유주택 전매 제한 특별히 정해진 곳에서만요 10년 내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할 수 없다. 두발 지구에서는 지유를 사업할 수 없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지유를 사업할 수 없고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와 적용지역은 지유와 주택을 사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민간택지 지유와 주택을 사업할 수 없고 지유 돌린 거 독발되면 돈 주고 뺏는다. 불법 점에 지유 몰수한다. 주택 못 돌리게 부기등기 해놓는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요. 상속과 이일 때는 예외가 허용된다. 아무튼 그런데 요것을 지금 뭐 이런 게 지금 다 깔려 있는 거죠. 주택법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니까 전매 사고팔 수 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서는 이제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전매에는 제한되지만 주택 일정 선정전자나 분양가 상한제 종유주택 공급반자의 생업장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도 인정되는 경우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가 뭐예요? 상속과 네가 몇 번이야? 몰라요 그냥. 저도 몇 번인가 몰라요. 상속과 2일 때는 예외가 허용되는 거죠. 틀린 것은 당연히 4번, 3번 틀렸죠. 세대원전 해외로 일부가 세번 중 일부 X형 해외로 예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X 얼마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이죠. 근데 9개예요. 칠판 다시요. 상속과 2일 지금 여기가 요것도 끊어서 얘기하면 이게 4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거 하고 우리 심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만 상속과 2일 9가지입니다. 문제예요. 72번 건축법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있고 대수선은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이죠. 책 보시면 몇 쪽인가요? 247쪽이요. 그러니까 247쪽 4-5 대수선이 있습니다. 먼저요. 건축과 대수선이 있고 건축 5가지가 있죠. 대수선 5가지, 3가지, 9가지가 있습니다. 대수선보다 뭐가 더 세다고요? 건축이 더 세다. 그래서 건축과 대수선이 부딪히면 건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고 대수선요 우선 주유구주부 6가지가 있죠. 기본 좀 내까 주지가 있습니다. 한 개라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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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력 벽이니까 30제곱미터 해야죠. 그런데 불이야 도망가자.
나머지는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 다치지만 불이야 도망가자. 이건 찌끔만 흔들도 사람 생명시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불 넘어가자는 걸 막는, 불 넘어가는 걸 막자는 방화벽, 방화바닥. 불이야 도망가자. 계단,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주피특. 이건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죠. 한 개라도 증설했죠. 3개 이상 수선 변경. 불이야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외벽의 마감 재력.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 이상 9가지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요. 문제 와서 동그라미 3번이 맞죠? 내력벽, 증설 또는 해체, 찌끔이라도 증설 해체, 30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 색채, 그러니까 빨강색인지 그게 주황색인지 그게 무슨 차이냐고요. 외부 형태의 변경. 동그라미 2번 작은 X형. 작은 보는 아예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그냥 보여야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4번 5개 X형. L. 뭐 특별 피난계단을 5개에다 둘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특별 피난계단, 그러니까 5개 X 하시고 특별 2글자를 지우시고,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5개에다 특별 피난계단을 만들겠다. 5개에다가 문 2짝을 붙여서 5개에다 특별 피난계단 만들어 놨으면 그거는 뭐예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리게 하려면 특별 2글자가 없어야 된다고요. 특별 2글자가 없어야 되고, 칠판이요. 주피특, 특별 피난계단 손대는 게 대수선이라고요. 특별 2글자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 X형.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이죠. 다가구 다세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73번 건축허가 사용승인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 틀렸죠. 건축허가권자 국토부 장관 X,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도지사 X, 시장구청장 있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 죽었다 깨나도 허가할 수가 없다고요. 뭐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세계 247조경 247조경 원청 먼저 건축 대수선 허가이죠. 근데 이게 기속행위입니다.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어떠한 정책 판단 필요 없고, 관청이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 광역시, 도, 세종과 제주가 있고, 그 아래 시, 군, 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대로 쳐내니까 가장 말단, 특특, 시군, 구가 허가를 하죠. 그러니까 특별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그러니까 21층 이상,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이걸로 허가권자 다 끝났고,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허가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공장과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누가 처리를 하고요? 시군구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역, 시군지역에서 그러니까 다 시장구수가 알아서 처리를 하는데, 특별한 경우는 그러니까 도지사의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시장구수가 허가를 한다. 3가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자수하면 3,000원,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이상 1,000 이상, 그러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 일대는 도지사 승인받아서 시장구수가 허가를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바로 어찌고 법에 따른 공장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일자리 수정하니까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사선 거고요. 다만 이 경우 정당 사유가 있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플러스 1년, 3년 플러스 1년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자연환경, 보호상, 도지사가 공간구역에 3층, 그러니까 일반 음식장 3층, 일반 업무시설 건축하려 하는 자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사선 거구요. 시장군수는 그러니까 건축허가 시 사선 거구요.
도지사에게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 승인받고 허가를 한다. 세 가지. 그 중에 두 번째,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호흡기자는 연면적,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방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하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 1%, 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허가권 허가받은 자가 착공신고 전에 그러니까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 이후 공사에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사승급고요. 뭐 이거는 주는 뭐 연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 연장은 관계가 없다, 연장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이 있고, 그러니까 74번이요.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1번인데, 그러니까 책 245쪽 잠깐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245쪽이요. 244쪽에 4-3번 용도와 종류가 있습니다. 용도와 종류로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이제 전체 뭐 29가지 130가지를 다 해놓은 표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서로 이름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4칸 중에,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서 첫 번째 칸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슈퍼마켓 1000 미만은 일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상점 큰 거는 판매시설. 휴게음식점, 김밥집 300 미만은 일종 근린생활설. 그러니까 대형 분식점이나 푸드코트, 휴게음식점 300 이상은 이종 근린생활설. 의원, 한의원, 안마원, 진료만 받고 나오죠. 일종 근린생활설. 안마 시수소, 맹인분들의 생계를 위한 거에서 이종 근린생활설. 병원은 입원을 하죠. 의료시설. 도시가스 어디라도 들어와야 되죠. 일종 근린생활설. 가스주무소 펑 터지면 큰일 나니까 위험물시설. 그 다음에 종교 빼고요. 지역 자치단체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조그만 동사무소, 그러니까 지구대, 뭐 아무튼 뭐 119 안전센터 찌그만 거는 일종 근린생활설. 공공업무시설, 시청, 도청 10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네 번째 칸에서 세 번째 칸으로요. 학원 찌그만 것은 이종 근린생활설. 학원, 그러니까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 댄스, 교습소, 무도학원은 유락시설.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 단란주점 빼고요. 그러니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강아지 깽깽깽, 고양이 양양, 이종 근린생활설. 동물원, 식물원, 코끼리, 바오밥나무 구경하러 갑니다. 문화재필설, 축사, 작물재배사, 동물, 식물 관련시설. 옛날 고시원, 다중생활설, 500제곱미터 미만은 이종 근린생활설. 다중생활시설 500 이상은 숙박시설. 종교 빼고요. 야영장시설 큰 거는 그러니까 청소년들 수학여행 가는 거죠.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찌끄만 게 야영장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높주기표에서요. 그러니까 중개업소 사무소 찌끄만 거 30 미만은 일종 근린생활설. 사무실 500 미만은 이종 근린생활설. 사무실 500 이상, 오피스텔, 오피스, 사무실,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 그러니까 공연장 찌그만 것 500 미만, 이종 근린생활설, 소극장 등이요. 공연장, 극장, 음악당, 그러니까 문화재필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은 외국인, 관광객, 관광일개시설. 그러니까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동물 전용 납구시설. 안녕,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니까 화장장에서 연기 올라가죠. 묘지 관련 시설. 아이고, 우리 집 강아지 죽었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74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 미만인 것 사선 그고요. 이용원, 미용원 사선 그고요. 직과 의원, 한의원, 안마원, 산원, 조리원 다 일종 근린생활설이죠. 동그라미 2번 단란주점, 얘들끼리 단란하게 돌아. 왜 사람 사는 집에 와서.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그 자체가 뭐 이종 근린과 이제 딴 걸로 가는 거죠. 지금한 단란주점 2, 3, 4, 5 다 묶어서요. 이종 근린입니다. 2, 3, 4, 5 다 묶어서 이종 근린. 단란주점 뭐 시험 초점 아니고. 3번 옛날 고시원 다중생활설 500 미만 이종 근린생활설이고, 뭐 크면은 딴 걸로 가는 거 있죠. 동그라미 4번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같은 건축물에 쓰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30 이상 500 미만은 이종 근린생활설. 큰 거는 딴 걸로 가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장의사 사선급고요. 누구라도 돌아가시죠. 집 바로 앞에 있으면 기분 안 좋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사선급고요. 강아지 깽깽깽 고양이 야옹야옹 소리 나고 이종 근린생활설.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죠. 안마시술소 사선급고요. 맹인분들의 생계를 위한 것 이종 근린생활설. 놀이염수장 가족끼리 질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필 생활설입니다. 그러니까 75번요. 건축. 틀린 것은 7번요. 건축에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기준 면적 1000제곱미터, 층수가 5층인 건축물을 전부 철거에다 숫자 빵 쓰시고, 그래서 기둥도 안 남아있죠. 완전 빵, 맨땅 됐습니다. 대전에 종전보다 더 큰, 그러니까 규모인 1500, 층수가 8층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증축 X, 신축이죠. 이제 새로 시작한다. 동그라미 1번, 건축이란 건축의 숫자 5 쓰시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고, 4번 기준건축물 전부 철거하고, 대전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천지변 제1에서 그러니까 멸실된 경우, 그러니까 대전에 종전과 동일한 연면적 합계 범위 안에서 사선 거부요. 종전과 같은 동층수 높이로 사선 거부요.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맞죠?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멸실되고, 그러니까 둘째 줄 중요한 연면적은 종전 규모 이하여야 되고, 그러니까 셋째 줄 부스러기들 동요? 그러니까 층수 높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되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76번요. 그러니까 용적률. 동그라미 1번 틀렸죠. 그은데요, 이언데이죠. 그러니까 용적률이란 그러니까 대지면적에 대한 바닥 X요.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연면적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 계획법, 첫째 줄 끝에다가 일반법 쓰시고요. 그러니까 일반법에서 그러니까 뭐 용적률이 500, 1500, 4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숫자가 정해져 있죠. 용적률 규정에 한다. 다만 건축법,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 옆에다가 특별법 쓰시고요.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 정해졌으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공개공지 설치하게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빈 땅 내놨죠. 좋은 일 했잖아요. 그래서 원리 면적은 찾아먹게 해준다. 날씬해졌으니까 원리 면적은 찾아먹게 해준다. 위로 1.2배까지 붙인다. 동그라미 4번, 건축물의 높이까지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렇죠. 뚱뚱 날씬이 건폐율, 높고 낮고가 용적률. 동그라미 5번,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결국 용적률 식이 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분의 지주피대를 빼는 거죠.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 빼기 지주비례가 되는 거죠. 지하층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77번요. 건축물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작게 쪼개지 마라. 기준 면적으로 오른 것은 그냥 이런 옆보다 쓰고 가는 게 훨씬 편하죠. 얼마 이상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60, 그러니까 150, 그러니까 200 그러니까 이상은 나와야 되죠. 60 환갑 돌아오는 게 한 바퀴 돌았죠. 인생의 주기는 60이고 주거지역 기타지역 150 15야 달밝은 밤에 부모님 어디 계신지 문법 공부를 안 하고 공상에 빠져있고 200 이태백 술 먹고 녹지지역에 누워있고. 따라서 주거지역은 60 이상은 돼야 되고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5번 주상목이 아닌 지역 60 이상은 나와야 되죠.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78번이요. 그러니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줄여서 분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집 2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249쪽이요.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A, B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의 판결을 구하겠죠. 근데 이쪽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도와주겠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죠. 뭐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누구 사이에 그러니까 그 다투며 그러니까 건축 관계자끼리의 분쟁, 그러니까 주민끼리의 분쟁, 그러니까 전문 기술자끼리의 분쟁, 그 셋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조정, 제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니까 국토부에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답답한 A, 한 명이 상담 신청, 조정 신청 넣습니다. B, A, B 상식들 싸움 붙은 거 있죠. 우리들이 뭘 낼 테니까 나중에 그거 보고 받을지 말지 판단하죠. 알려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며칠이요? 60일, 15일이죠. 60일, 15일. 조정안을 냅니다. 60일 안에 조정을 내고 15일 안에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B 택돔소리 안 받으면 끝.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A, B가 다, 그러니까 기명, 날인, 그러니까 사인까지를 하면 A, B에 뭐가 되는 거고요? 합의가 되는 거죠. 따를 티어 따르자. 그러니까 맡길 티어 맡기자. A, B 전문가들한테 맡겼습니다. 여기는 며칠이고요? 120일, 60일이죠. 120일 안에 최저 문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사인할 필요도 없이 자동방으로 뭐가 되고요?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요. 그러니까 78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분쟁위원회 당사자 조정신청 받으면 90일 X, 60일 이내. 재정신청 받으면 180일 X,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분쟁위원회는 국토부에 두며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분쟁 조정 제정을 한다. 동그라미 2번, 조정신청은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하고, 재정신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위원회 조정은 3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한다. 동그라미 4번,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진단,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정거고요. 당연한 얘기죠. A, B 지네들 쌈 붙였는데 우리 세금으로 할 일은 아니죠. 지네끼리 돈 내는 겁니다. 얼마로요? 서로 얼마씩 내자. 근데 합의가 될 리가 없죠. 이미 쌈 붙었는데요.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동그라미 5번, 당사자가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하면 당사자가 조정서에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9번요.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 3개월이 있는데요. 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국내 X요. 국외 여행.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제주도만 하면 3시간이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내 여행은 아니고, 그러니까 부상으로 2개월 X,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경, 집단의 조치가 농사되는 게 원칙. 그런데 그러니까 돈 줘서 사람 쓰는 거죠. 문제의 위탁경에다 뭐 쓰시고요? 보수 지급. 보수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거죠. 310조고요. 그러니까 310조 가운데 농지의 위탁경영이 있습니다. 위탁경이랑 논소유자의 타인에게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돈 줘서 사람 쓴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박스 1번, 병행법에 따라 징집 소집 군대 갔다고요. 그러니까 2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3번 농업법인 청산,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사업으로 자격할 수 없는 경우, 5번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 6번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7번 뭐 농지용 증진사업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뭐 그쪽 무슨 계획이 있나 보죠. 그 다음에 8번 그냥 노동력 부족해서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상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80번 농지법, 농지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업 경영 기본이 몇 년이요? 3년이죠.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면 그냥 그 약자 보호 규정, 그러니까 민법의 민사특별법,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틀린 것,
그러니까 1번 틀렸죠. 1번 자 앞에 괄호 열고 자격농지를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임무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괄호 닫고요. 이상한 건 빼고 그건 별도의 내용이고 임대 시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5년 5년 XX 3년 3년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냥 3년이라고요. 3년이면 됐고 관련된 문장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1, 2, 3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보다 짧으면 그러니까 3년으로 본다. 근데 땅주인, 임대인이 군대 가게 됐다고요. 그러면 3년 그러니까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은 3년 이상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임법 그대로요. 동그라미 3번 서명계약 원칙으로 한다. 주임법 그대로요. 동그라미 4번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임법 그대로요. 동그라미 5번 임대계약 등기가 없어도 시구 운면장 확인을 받고 인도받은 경우에는 사승거고요. 그날 밤 12시 다음 날에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주임법 그대로이죠. 자, 이상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합격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당연히 합격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문제 대목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체 내용 중에서 지문과 이제 내용을 쭉 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흔히 얘기하는 그냥 어느 주제 놓고 그냥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지문 8개 도시군 기본계획 지문 6개 도시군 관리계획 지문 12개 그 중에 이제 OX 이제 이렇게 해서 농지법까지 쭉 2주 동안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형태인데요. 법 개정된 거 하고 이것저것 좀 손받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자료에서 68%요. 그러니까 몇 문제요? 400개 지문 중에 250 몇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예.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고생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